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LG화학 라이크 그린 우리 그린 콘서트 MC를 맡은 안재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우! 우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라이크 그린 아시죠? 라이크 그린은 녹색의 지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 대학생 멘토와 그리고 청소년 멘티가 함께 만들어가는 LG화학의 온택트 교육 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그린 콘서트는 총 5일간 지구 온난화, 자원 재활용, 그리고 에너지, 생태계, 그리고 차세대 기술의 큰 테마 아래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이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와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그린 콘서트를 즐겨주시고 느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린 콘서트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LG화학 라이크 그린에서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그린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린 콘서트는 지구온난화, 자원재활용, 에너지, 생태계, 차세대 기술, 영어 스펠링 앞글자를 따온 그린을 주제로 환경교육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콘서트를 시청하는 일반 참가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라이크 그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첫 번째 순서인 초등 G팀 지구온난화를 줄일 대표는 바로 나를 주제로 뉴스를 전해드린다고 하는데요. 그린 뉴스룸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LG화학 라이크 그린 그린 콘서트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구온난화를 줄일 지구 대표는 바로 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그린 뉴스 앵커 마루. 왕희입니다. 마루 앵커님, 혹시 지금 지구 시간이 몇 시인 줄 알고 계신가요? 지구 시간이요? 11시 1분 아닌가요? 땡! 지금 지구의 환경위기 시간은 9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세계 환경 위기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환경위기 시계란 지구 환경이 파괴되면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생존 위기감을 시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네, 12시부터 3시간 단위로 불안하지 않음, 조금 불안함, 꽤 불안함, 매우 불안함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매우 불안함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웡앵커님, 아니나 다를까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후 현상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2019년에 발생한 호주 산불 기억하시나요? 네, 정말 끔찍했었죠.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무려 240일간 지속된 엄청난 산불이 호주를 집어삼켰잖아요. 마치 재난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이 산불로 인해 호주의 생태계는 굉장히 많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앵커님은 호주 하면 무슨 동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코알라나 캥거루가 떠올라요. 네, 저는 코알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산불로 인해 호주의 마스코트였던 귀여운 코알라는 멸종위기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는 코알라들이 이번 산불에 엄청난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이군요. 정말 불쌍해요. 그렇습니다. 이같이 무서운 이상기후, 대한민국 또한 이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2020년 여름 무려 54일 동안 장마가 지속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긴 장마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긴 장마였는데요.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대한민국 곳곳에는 홍수가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했고, 그리고 농작물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비는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도 없고 정말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름뿐 아니라 이번 겨울 예년에 비해 온도는 높았지만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날이 많았는데요.
북극바람파로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는가 하면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설로 또 고생을 했었죠. 왜 이런 현상이 기승을 부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트 기류가 약해졌기 때문인데요. 북극 상공에는 낮은 온도의 공기를 가두어 북극을 차갑게 해주는 제트 기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제트 기류가 약해졌어요. 제트 기류가 약해짐에 따라 한국까지 그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이 엄청나게 추워졌던 겁니다. 아, 그렇게 된 일이었군요. 하지만 이 외에도 2020년에는 슈퍼 태풍, 가뭄, 빙하 감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중동 일대에는 인도양의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한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대규모 메뚜기떼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메뚜기떼의 규모는 무려 길이 60km, 너비 4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 대규모 메뚜기떼들은 하루 만에 무려 3만여 명이 먹을 장보를 먹어치워 아프리카는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2020년에는 이상기후 때문에 지구가 정말 몸살을 앓았던 해였네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마루 앵커님, 이 같은 이상기후,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그 원인은 바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 지구는 만 년간 약 4도의 온도가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인간의 산업혁명 이후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구는 100년 만에 무려 1도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와, 그렇다면 자연은 100년 동안 0.04도를 상승시킨 것에 반해서 인간은 100년 만에 무려 1도나 상승시킨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산업혁명으로 지구 평균 기온 변화 속도가 무려 25배나 빨라진 것이라 합니다. 마루 앵커님,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그 원인은 바로 지구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저는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네, 사실인데요. 지구는 크게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태양 복사열과 태양 복사열을 지구 대기 중에서 흡수한 뒤 다시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열, 이 두 종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 지구 복사열은 지표에서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가는 반면 또 일부 지구 복사열은 대기권에 있는 온실가스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열은 대기 중에서 흡수하고 방출되며 순환하는 과정을 통해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주는 온실 효과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온실가스는 지구 복사열을 대기권 밖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 지구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온실가스는 이처럼 지구 대기권을 빠져나가려는 지구 복사열을 많이 붙잡아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지금도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네, 온실가스의 89%는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고 있고 5%는 메테인, 6%는 아산화질소와 기타 원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른 온실가스도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지만 이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입니다. 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다량으로 방출된다고 하는데요.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더 많은 기계와 장치들을 사용하며 인류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요. 하지만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했습니다. 네, 화석연료를 태우면 기계와 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또한 방출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위 그래프를 보시면 1870년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부터 2011년까지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산화탄소의 계속된 증가로 지구의 온도는 무려 1도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함에 따라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군요.
그렇다면 계속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의 온도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인데 지구,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요? 네, 전혀 괜찮지 않은데요. 한국해양관리공단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2도 상승 시 약 5억 명이 굶주리게 되고 생물종 33%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기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최대 6천만 명이 말라리아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6천만 명이요? 저는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5,1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보다 무려 900만 명이나 많은 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1도가 더 올라 온도 상승폭이 3도가 되면 더욱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약 10억 명에서 40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수는커녕 마실 물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 300만 명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고 최대 50%의 생물종이 멸종될 것입니다. 생물 50%의 멸종이요? 그러면 인류의 생존도 확신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4도가 오르면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요. 유럽의 여름 온도가 50도까지 오르고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로 인해 8천만 명이 목숨을 잃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북극에 있는 생물이 완전히 멸종해 버립니다. 북극 생물의 완전한 멸종이요? 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5도가 오르면 히말라야의 빙하는 완전히 녹아 사라지고 해수면이 높아짐에 따라 뉴욕, 런던, 도쿄와 같은 주요 도시들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도시가 잠긴다니. 그러면 우리도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을 잃고 방황하는 기후 난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던 온실가스가 이런 무서운 일을 점점 앞당기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화석연료는 인류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이상기후는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바로 그것입니다. IPCC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지구 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에 대해 계속된 위험을 경고해 왔는데요. IPCC는 지금까지 총 5차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지난 2018년에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죠. 맞습니다. IPCC 기후변화 5차 보고서에 따르면 1901년부터 2012년까지 지구의 온도는 0.89도 더 뜨거워졌어요. 이에 많은 과학자들이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 2도까지 상승을 하면 지구는 탄력성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IPCC에 의하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위해 전력의 70에서 85%를 재생에너지로 변환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에게 다가올 위기들을 우리가 아직 막을 기회가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는 매년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제사회는 기후 관련 협약을 맺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먼저 국제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브라질에서 국제적으로 처음 채택된 협약입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규정했죠. 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이루어진 교토의정서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6가지의 온실가스를 정하고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로 줄여야 되는지 구체적인 감축량을 규정했죠. 네, 하지만 주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는데요.
자국의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을 걱정한 미국이 빠지고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중국, 3위인 인도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네, 작년에 만료된 교토의정서의 뒤를 이어 2015년에는 파리에서 이루어진 파리 기후협약이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네, 파리 협약은 무려 195개국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전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온도 상승폭을 낮추자는 의미이죠. 네, 하지만 2019년 1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 공식 탈퇴를 유엔에 통보함에 따라 파리 기후 협약도 위기에 빠져버렸는데요. 네,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조 바이든 정부는 파리 협약에 복귀하여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어요. 네, 여러분, 올해부터 파리 기후 협약이 발효됩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두고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 3위인 중국과 인도가 빠진 37개 선진국이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면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감축을 넘어선 적용, 재원, 기술, 역량 배양, 투명성 등 감축을 위한 포괄적인 대응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함께하기로 협약을 이뤘습니다. 네, 또한 교토의정서에서는 감축 목표 설정을 의회에서 결정하여 각 나라에게 할당량을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파리 협약에서는 감축 목표를 개별 국가 스스로 정해 제출하도록 하여 많은 국가의 참여를 이끌었어요. 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서는 감축 의무가 없었지만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소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각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모두 지구온난화를 줄일 지구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지구온난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국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LG화학 라이크 그린 참여 학생들이 각국의 대표가 되어 유엔 환경총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유엔 참여 대사 미국, 중국, 유럽연합, 한국, 일본, 인도, 필리핀, 아프리카의 각 대표단의 역할을 맡아 연설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라이크 그린 유엔 환경총회를 진행해 주실 사무총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총장 김도영 그린이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라이크 그린 유엔 환경총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구를 위한 미래의 여러분들과 후손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사무총장 김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빙하가 사라지고 몰디브 섬이 물에 잠기고 있죠. 한 국가만의 문제도 우리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기에 기꺼이 기후위기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당시 16살이던 스웨덴 청소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2019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에 참여해 어떻게 감히 실제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외쳤습니다. 각국은 미래 세대, 즉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미래 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위해 전기차, 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엔 평화대사인 김태율 그린이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예전부터 인지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알아봐 주시고 유엔 평화대사라는 명예로운 자리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북극곰이 살 곳을 잃어가는 영상이나 몰디브 섬이 잠겨서 기후 난민에게 생긴 일들이 우리의 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나비 효과처럼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원해지기 위해 사용하는 에어컨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지구의 기온은 계속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면 인천과 같은 도시도 잠길 위험이 커진다는 시뮬레이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사용해 우리의 환경과 해양 생태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과 달리 소각 가능하며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플라스틱은 만들어지는 과정, 썩지 않고 남아있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해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로 힘들어하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하면 됩니다. 탄소세를 매겨 기업들의 협조를 받는 정치적인 방법도 있고, 자동차와 같은 개인 교통수단 이용을 줄이고 탄소 발자국이 적은 음식을 선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육류 섭취 또한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물, 땅, 배설물 등이 지구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칩니다. 고기 섭취를 줄이는 것도 지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실천을 위한 각국가의 환경 발판을 마련해 주세요.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미국 대표단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표 손예은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미국은 지구온난화의 주범국으로 비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2035년까지 전기차만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국 정상회의를 출범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는 17개 주요국과 함께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미국 환경부청은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견주어 최대 30%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지에 묻혀 메탄가스를 배출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구온난화 걱정을 줄이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전 세계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중국 대표단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국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온실가스 배출량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매일 9,000명, 1년에 총 160만 명이 심장 폐질환으로 사망합니다. 이에 중국은 강력한 환경 규제를 통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친환경보호법을 통해 중국 헌법상 환경보호 정신을 구축해 환경 전반에 대해 규율하겠습니다. 또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해 이를 위해 풍력 발전을 늘리는 투트랙 전략을 택해 중국 전체 발전량의 70%를 차지하는 석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럽연합 대표단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너희들은 서로 경계하고 지구의 전투를 끝없이 써대지. 너희는 포유류가 아니야. 너희는 지구의 바이러스야. 영화 매트릭스의 대사처럼 인간은 자원을 경쟁하듯이 써댔고 에너지를 사용할수록 대기 중의 인류를 위협할 온실가스 양이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온실가스의 증가는 자연재해로 이어져 결국 인류의 목숨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환경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어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으로 유럽연합은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여
탄소 감축량과 감축 목표 달성을 약속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탄소 중립 목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였고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아 타격을 받을 지역을 위한 지원책과 탄소 국경 세와 같은 정책을 통해 어느 국가도 낙오 없이 함께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로 탄소 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나 연설을 통해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대처 방법을 알려서 국민들은 높은 환경의식을 가지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며 쓰레기 재활용을 하는 등 국가 국민이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조사하면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라는 마음이 모여야 지구 환경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게 바이러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구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 함께 그린 지구를 만들어 갑시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단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로 면적 대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여름 한국에서는 54일 동안 지속된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여러 곳에서 홍수와 수재미 또한 발생했습니다. 이젠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5차 회의에는 한국 인천에서 이뤄졌는데요. 5차 회의에서 채택한 지구온난화 1.5도가 그친 경우 2도 오를 때보다 1,000만 명의 삶을 구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파리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비롯한 신기후 체제 확립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 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했고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 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2020년 그린 뉴딜 또한 발표했습니다. 그린 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도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 국토 생태계 녹색 복원, 녹색 산업,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이렇게 5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총 73조 원 이상을 투자해 2050년 저탄소 중립을 이뤄낼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 대표단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일본은 약 10년 전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대지진에 의한 방사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에게 바다는 정말 소중한 자원입니다. 현재 방사오염수를 처리할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방사오염수로 인한 부메랑과 같은 재해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일본은 방사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연구를 지속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해석선에 앞장서서 기존의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석탄광 투자도 철회할 것입니다. 혁신 기술을 가진 국가들의 기술을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약 200만 톤의 바이오 플라스틱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만 톤이란 코끼리 한 마리의 무게와 1톤이라 가정할 때 코끼리 200만 마리의 무게입니다. 더 나아가 친환경 소재의 활용도를 높일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양오염 완화 및 석유자원 의존도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도 대표단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인도의 주요 환경 문제로는 대기오염, 폐기물 관리 부족, 물 부족 증가, 지하수 수질 저하, 수질 오염, 조직된 쓰레기 및 폐기물 제거 서비스 부족, 하수 처리 부족, 홍수 및 물 부족 등이 있고 배수 시스템, 일반 폐기물 강변으로의 전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대개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 개발과 다양한 산업군 생산률 증가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인도의 인구 증가가 인도의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연구 결과 다른 나라의 인구 밀도에 비해 인도와 비슷한 인구 밀도를 가졌거나 그보다 높은 나라들도 월등히 우수한 환경과 삶의 질을 누리고 있어 인도의 인구 증가가 환경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닐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인도는 최근 들어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깨끗한 인도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 필리핀 대표단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필리핀은 에너지의 기후변화는 필리핀의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감소시키고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기상에 이변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수력 발전량이 감소할 것이고 이는 에너지 공급의 2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광범위를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 특히 냉각에 취가하여 평균적으로 더 많은 정전이 발생합니다. 환경부로 현재 필리핀의 환경 및 천연자유원부는 불법 방목자들을 추적하고 바쁘지 않았던 많은 강들의 질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주도하였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항공 정책, 환경에 관한 국제조약은 기후변화, 멸종위기종, 해상법, 핵실험 금지, 오존층 보호, 열대목재, 습지가 서명되었으나 비준되지 않은 교토의정서 사막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정책 세계은행에 따르면 산림 면적은 2010년 이래 23%에서 25%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6년 6월에 환경부 장관은 41개의 캐 광산 중 28개를 폐쇄하고 광산 채굴을 금지하려는 바람에 따라 광업단체의 압력으로 2017년 5월에 권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대표단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프리카의 홍수와 가뭄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아프리카 지역의 극심한 강우가 오늘 날보다 7, 8배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사하라 사막 남쪽 사헬 지역 및 사바나 지역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사막화가 진행되어 2천만 명이 휴능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이러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사막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아프리카 사하라 남단 사헬 지역 11개국 나라는 세네갈부터 지부티까지 7,700km인 숲장벽을 만들어 사막화를 막는 아프리카의 녹색 장벽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국의 아프리카 나라가 참여하고 있고 에티오피아와 세네갈은 사막화된 땅을 숲으로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녹색 장벽 프로젝트는 유엔과 영국 등 많은 기관과 나라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가능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는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문제이므로 함께 협력하여 피해를 극복하도록 돕고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국의 대표단 여러분들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본국에서도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라이크 그린 유엔 환경총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상승함에 따라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변화로 다가오는지 느끼셨나요? 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느끼며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문제를 맞추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이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간결하지만 강렬한 슬로건과 눈에 띄는 포스터를 만들어주세요. 네, 우리의 프로젝트 미션은 바로 기후위기 극복 슬로건과 포스터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의 기후위기를 알리는 아이디어가 기후위기를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후위기를 알리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구의 날을 기념한 전국 소등 행사나 지구온난화를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림이나 사진들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시청해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라이크 그린 홈페이지 활동 갤러리에 미션 결과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슬로건과 포스터를 보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다 보면 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후위기에 대해 목소리도 낼 수 있고 상품도 얻을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일석이조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구온난화의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구온난화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려봐요. 그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도전해 볼까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주변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린 콘서트 지구온난화를 줄일 지구 대표는 바로 나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시죠? 웡앵커님, 혹시 다음 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3시 오레오 추 라이커가 진행하는 이산화탄소의 대변신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변신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다면 오늘 오후 3시 꼭 라이크 그린 홈페이지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그린 콘서트의 웡이 마루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